서울 한복판 스튜디오의 공기는 숨 쉴 틈도 없이 팽팽했다. 새벽 5시를 넘긴 시간. 벽시계 초침이 커다랗게 울릴 때마다 엔지니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누군가는 오늘 무언가 온다 라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과히 가슴이 뜨겁다 며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모든 장치가 레코딩에 빨간 불 하나에 의지할 때 유리창 너머 보컬 부스의 김용빈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화려한 인여도 반짝이는 의상도 없었다. 손에 쥔 건 오직 오래된 통기타 하나. 그 순간 모든 소리가 가라앉았다. 그리고 단 하나의 현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었다. 첫 소절이 흘러나온 그 찰나 조영수의 눈이 번쩍 커졌다. 익숙한 화성 진행과도 계산된 기교와도 다른 하나마다 이야기가 매달린 목소리. 스튜디오의 유리는 울림에 따라 잔잔히 떨렸고, 조영수는 무의식 중에 발장을 풀어 헤쳤다. 잠깐. 그는 인터컴 버튼에 손을 올렸다가 결국 누르지 못했다. 그 순간을 방해하는 자가 된다면 음악의 신이 용서하지 않을 것만 같았다. 치 오래된 흑백 사진이 갑자기 생생한 컬러로 물드는 듯. 김용빈의 음색은 가사에 숨겨둔 장면들을 한 장씩 펼쳐 보였다. 비오는 정류장, 마지막으로 잡은 손. 꼭 끝내 말하지 못한 세 글자. 그 모든 것이 기타 6줄 위에서 선명하게 살아났다. 두 번째 후렴이 폭발하듯 터졌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한밤중 갑작스런 전압 변동으로 스튜디오 전원이 탁 하고 꺼진 것이다. 모니터는 암흑으로 가라앉고 공기의 온도까지 내려가는 듯했다. 누구보다 먼저 놀랐을 법한 김용빈은 멈추지 않았다. 그가 팔 뒤꿈치로 바닥을 박자처럼 툭툭 찍고 기타의 공명통을 퍼커션처럼 두드리며 목소리를 더 깊게 끌어올렸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울리는 생목의 진동. 냄새와 땀 냄새, 온기마저 소리로 번역된 순간. 스태프들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들자 하얀 빛들이 성가대의 촛불처럼 반짝이며 원을 그렸다. 조영수는 그 무형의 원 한가운데서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는 수십 년간 셀 수 없이 많은 히트곡을 만들었지만 전기가 끊긴 스튜디오에서 단 한 대의 기타와 한 사람의 목소리로 완성되는 곡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여전히 전원은 돌아오지 않았다. 어둠과 정적, 그리고 조영수의 거친 숨.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모두가 그 울림의 여운에 젖어 서 있었다. 그때 갑자기 어둠을 찢는 소리, 조영수의 흐느낌이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손바닥으로 눈가를 급히 훔쳤다. 이건 반칙이야.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 작곡가가 계산할 수 없는 선, 그 너머다. 누군가가 마에스트로가 온다 고 속삭였고, 그 말은 곧 스튜디오 밖 복도, 엘리베이터, 그리고 계단을 타고 내려가 경비실까지 살금살금 퍼졌다. 전기가 돌아왔을 때 다시 듣는 플레이백은 이상하리만치 풍성했다. 테이크는 단 하나, 오버더빙도, 화려한 스트링도, 현란한 코러스도 없었다. 기타 하나, 목소리 하나. 그런데도 공간은 가득 찼고 빈틈은 보이지 않았다. 엔지니어는 말 대신 고개를 3번 끄덕였고, 조영수는 모니터 앞에 서서 조용히 손을 올려 한 번 더를 지시할 듯하다 이내 멈췄다. 아니, 그대로 가자. 오늘은 음악이 우리를 이끌었어.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들어섰다. 며칠 전까지 건물 앞에서 기타를 메고 김용빈 노래를 버스킹하던 기타 사나이였다. 보안팀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조영수가 급히 손짓해 세웠다. 들어오세요. 오늘 당신이 증인입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기타 사나이는 마른 미소를 지었다. 사실 제 기타는 이 노래를 위해 만든 겁니다. 그는 케이스에서 또 다른 통기타를 꺼냈다. 평범한 듯 보였지만 사운드홀 안쪽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길 위에서 찾은 집. 누군가가 숨을 들이켰다. 김용빈이 손을 내밀어 조심스레 그 기타를 잡았고, 손끝이 닿자마자 낡은 나무의 온도와 숨결이 손바닥으로, 팔로, 가슴으로 흘렀다.
이 기타는 도시에 버려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마룻바닥, 누군가의 창틀, 누군가의 식탁. 그들의 삶이 마모되어 떨어져 나간 조각들을 모아 다시 노래하는 하나의 몸통으로 묶었죠. 내가 말하는 돌아갈 집, 어쩌면 이런 조각들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가사의 마지막 줄이 전혀 다른 의미로 빛났다. 돌아갈 곳은 지리적인 좌표가 아니라 를 붙잡아주는 소리와 기억의 합성어라는 사실. 조영수는 그제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내가 울었구나. 멜로디가 집을 그려서가 아니라 소리 자체가 집이었어. 그는 즉석에서 결정을 내렸다. 편곡, 없음, 믹스, 최소, 라이브 테이크 그대로. 대신 이 기타의 숨을 살려주세요. 여가 룸 마이크를 더 열까요라고 묻자. 조영수는 손가락으로 벽을 가리켰다. 오늘 이 방의 공기가 사운드야. 그게 곡의 세 번째 멤버야. 소식은 번개처럼 퍼졌다. 아직 음원은 발매되지도 않았는데 스튜디오 복도에서 흘러나간 라이트 버전 휴대폰 녹음이 단 몇 시간 만에 커뮤니티를 달궜다. 기타 한 대로 이렇게 꽉 찬다 누구 편곡했냐 했더니 무편곡? 말이 돼 후반부 브리지에서 숨먹는 줄. 댓글이 무섭게 쌓이며 기타 하나로 뒤흔든 사나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나이가 김용빈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이들은 기타 제작자이자 버스커였던 남자에게도 눈길을 주었다. 팬클럽 러브빈은 그를 목소리의 그늘이라 불렀고 어느 새벽엔 자발적으로 그의 길거리 공연장에 모여 휴대폰 불빛으로 무대를 만들어 주었다. 기타의 울림과 사람의 숨, 그리고 도시의 소음마저 비트로 삼는 그 기이한 조합은 묘하게도 신곡의 메시지와 완벽하게 포개졌다. 발매 준비 회의에서 또 하나의 반전이 일었다. MV는 거대한 세트도 CG도 없이 전기 가꺼진 스튜디오의 그 순간을 그대로 재현하기로 했다. 한 장면, 원테이크, 휴대폰 플래시 대신 작은 랜턴 몇 개, 그리고 성냥 한 갑. 불이 꺼지면 우리는 서로의 빛이 된다. 컨셉은 명료했고 곡이 품은 서사는 화려함이 아닌 결핍에서 폭발했다. 누군가는 불안해했다. 요즘 트렌드에 너무 거슬리는 거 아닌가요? 그때 조영수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트렌드를 좇으면 트렌드는 다른 길로 도망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길이 되죠. 촬영날 예상치 못한 인물이 현장에 나타났다. 오랜 세월 가요계를 지켜보아온 한올러 DJ가 직접 스튜디오를 찾은 것이다. 그는 리허설 한 번만 듣고도 라디오로 이 곡을 처음 듣는 순간 청취자들이 운다는데 내 손목을 건다 라며 웃어 보였다. 그리고 약속을 했다. 발매 1분 뒤 전국 동시 온에어 심장을 두드리는 약속이었다. 동시에 지역 소극장 5곳에서 블랙아웃 리스닝 이벤트가 준비됐다. 관객은 입장과 함께 휴대폰을 봉투에 봉인하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곡을 처음으로 만나는 의식, 소리를 보게 될 거예요. 안내문은 조용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도발적이었다. 드디어 발매. 자정이 넘어가는 순간 스트리밍 앱의 파도 그래프가 한 번에 치솟았다. 3분 41초의 짧은 여정이 끝나고 플레이어가 다음 곡으로 넘어가려던 찰나 수만 개의 손가락이 다시 되감기를 눌렀다. 해시태그는 단숨에 상위권을 휩쓸었고 새벽 라디오는 문자로 폭발했다. 불이 꺼졌는데 마음이 켜졌습니다. 집에 혼자인데 누가 내 어깨를 다독이는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 뮤지션들 사이에서의 반응이었다. 기타리스트들은 사운드홀 안쪽 문구 길 위에서 찾은 집을 캡처해 공유했고 보컬리스트들은 브레싱이 곡의 리듬이 되는 순간을 처음 봤다. 묘혈을 내둘렀다. 장르의 경계가 일순간 무력해진 밤이었다. 마지막 반전. 새벽 3시 익명의 기부가 이어졌다. 명단에는 단 3글자, 길 위에서. 맥은 공개되지 않았고 목적만 적혔다. 도시에 버려진 나무로 악기를 만들고 거리의 음악을 안전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물었다. 조영수일까, 김용빈일까, 아니면 그 기타 사나이. 그러나 답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음악이 노래의 자리에서 현실로 건너왔다는 사실이었다. 스튜디오에서 시작된 울림이 사회로 확장되고
전기가 꺼진 어둠은 누군가에겐 무대가, 누군가에겐 집이 됐다. 새벽이 저물 무렵 조영수는 짧은 메시지를 올렸다. 오늘 음악이 우리에게 집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한 줄이 모든 것을 요약했다. 김용빈은 기타 하나로 그 집의 문을 열었고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동시에 불을 켰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한 남자의 기타 울림으로 뒤흔들렸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전기가 꺼진 스튜디오에서 탄생한 가장 환한 노래를